누구는 아파트 얼마짜리 샀더라. 누구는 1년에 얼마 벌었다더라.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진 않아서 남들 하는 만큼 평범하게는 살고 싶어서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대구에 청약을 받았어요. 청약에 당첨되고 2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입주 날짜가 다가오니 초조해졌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야. 집 10년 갖고 있는 게 적금보단 수익률이 좋겠지 생각하며 불장이었던 2021년 청약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락이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잠깐 안 본 사이에 몇천만 원이 떨어졌더라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잔금을 준비하고 그제서야 아파트를 둘러보는데 잘한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열심히 번 돈 몇천만 원을 땅에 떨어뜨린 기분. 이제는 후회할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월브TV를 보면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은퇴 후에 안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다 희망을 보았어요. 자본주의에 눈을 떴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은 없다. 내가 한 선택을 옳게 만들 뿐 미래의 제가 오늘 사연 보내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길 바랍니다. 보이저월부 한번 도와주세요. 이번에 가장 큰 재테크 고민은요. 대구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모은 돈으로 잔금을 뽀듯이 맞추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 1,000만 원 정도로 중소도시나 광역시에 투자하는 건 어떨지 이게 첫 번째 고민인 것 같고요. 지니님의 가계부를 보면은요. 자산은 다 합쳐서 2억 7천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잔금을 치르진 않은 상태고요. 월 소득은 300만 원, 총 지출은 한 120, 저축을 한 150 정도. 그래도 50% 정도는 지금 그쵸.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이죠. 완전 지방시장도 같이 수도권 시장을 같이 가라앉았었는데 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그렇게 왜 떨어졌냐? 입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까지 적정 수요량을 훨씬 넘을 정도로 입주가 많고 주목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나? 공급이 있을 때는 내려가고 공급이 없을 때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공급에 따라서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는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곳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달구벌대로라고 합니다. 요거거든요. 요건데 요게 이 대구의 가장 중앙을 관통해요. 이렇게 이 달구벌대로도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죽전역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주역을 지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 수성구 여기가 대구의 가장 상급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신고가 수능 만점자가 다수 나온 학교여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대장 아파트가 이 힐스테이트 범어입니다. 요겁니다. 평범한 시중처럼 돼 있거든요. 호가는 한 17억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 실거래가는 14억이고 요즘에 또 대구에서 가장 또 핫한 게 요겁니다. 수성 범어 W라고 이 친구입니다. W. 이 친구가 지금 신축이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 이게 주복이에요.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복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웅장하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선호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 현재 12억 정도 가장 낮은 가격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매물이 32개고 전세가 330개예요. 대단지이기 때문에 전세는 많은데 매매 개수는 되게 적은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수성 범어 W가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신 세를 줘서 가격이 좀 더 오르게 되면 그때 뭐 매도를 하든 어쨌든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 수성구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슬슬 좋았던 데보다 안 좋은 데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월당역이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성로 있죠. 핫플. 아우 좋은 단어. 핫플. 핫가이가 핫플을 얘기해 주시네요. 네. 청라 언덕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신축으로 딱 이렇게 뒤덮이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지금 대장단지가 청라힐스자이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 작년 초에 봤을 때 한 5억 중반 한 5억 4천 5천 정도 됐는데 가격이 꽤 올랐죠.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까지 이 죽전역 내거리 여기까지가 대구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여기도 상당히 깔끔하고 여기도 주복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전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구의 지역들 죽전 내거리 범어 내거리 이런 데는 어김없이 신축 주복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 이 지역도 가격이 사실 뭐 10억을 호가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의미 있는 지역은 살짝 밑이에요. 월성 월배라고 해서 서울로 치면 목동 같은 느낌입니다. 위치는 외졌지만 되게 균질하고 되게 다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가 여기 상인 2편안인데 가격이 한 5억 중반 5억 6천 정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균질하게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들이 대구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고 사연의 배경이 되는 곳도 여기 근처입니다. 통화를 한번 해서 사연자분과 한번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진희님.
지금 그 매수를 하신 그 아파트는 달구벌에 가까이 있는 단지인 거잖아요. 이 단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을 일이 아닌데 사실 지인님도 마찬가지고 그 21년 또 수도권 막 폭등장에서 조급하신 분들도 되게 이런 분들 많으시니까 잘 보내신 것 같고 아마 생각하신 거랑은 조금 다르게 솔루션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일단 그 우리 지린님은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판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게 지금 공부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몇 년이라도 갖고 있으면 낫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판다고 했을 때 내가 바로 또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으면 되지만 그런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네, 생각하시고 맞아요. 계신 거네요. 그럼 일단 아까 제가 그 수성구부터 청라언더, 죽전까지 해서 3개의 지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처럼 전체적으로 좀 군을 강남 접근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레벨을 나눠가지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지방은 조금 달라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택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보거든요. 택지 기준에서도 신축, 준신축, 구축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봐요. 아, 네. 근데 지금 보유하신 게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신축들만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구 신축인 버머힐스는 거의 고점에 다시 다다르게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많이 회복을 했구나. 중간에 청라언덕이라는 중간 정도에 되는 선호도를 가진 단지가 있었잖아요.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5억 초반이었던 분양권일 때 가격이 지금 이제 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상승의 바람이 불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시는 물건도 마찬가지고 84 같은 거에 지금 보유하신 물건은 P가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 네. 그쵸. 근데 지금 우리 지인이 보유하신 건 5구여서 마피가 조금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럼 이거를 흐름을 딱 이어보면은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그리고 네. 전세가 올라갈 환경이 조성이 되고 매매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보유했을 때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까지 유추가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복잡하니까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상, 중, 하 이렇게 급지를 좀 나눠가지고 거기서 대표하는 시축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대입을 시키셔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아파트는 언제 뭐 상승의 바람이 불 것인지 아니면 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언제 좀 조정이 좀 더 많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대구에 처음 그 말씀을 드린 게 입주가 24, 25에는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26년부터는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대구는 공급에 되게 정직하게 움직이는 도시여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도 적어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게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전세가가 2억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대구 정도 되는 도시에 초신축에 있는 그리고 입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대단지의 전세 가격이 3억이 안 된다는 걸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매매가도 한 1억 정도 생각을 더 하시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 이 아파트에서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미 여기에 지금 내가 한 2억 정도 가격을 돈을 넣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뭐 4억 중반인데 전세가 한 2억 정도라고 하면 2억 5천 원도 있는 거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1억 정도가 오른다고 하면 한 3억 5천 정도의 금액이 빠질 수 있잖아요. 내가 매도할 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2년이나 4년 있다가 그때 또 내가 좋은 거 한 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 2채 정도 또 나눠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인님이 해야 될 건 뭐냐? 대구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구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왜냐면 그래야만 내가 매도 타임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매도하고 나서 수도권에 올라올 거잖아요. 향후 한 2, 3년 정도 안에는 내가 수도권을 어느 정도 알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수도권 아직도 막 멀어서 대구하고 그 다음에 뭐 부산이나 또 이런 다른 지방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줄 알았어요. 물론 뭐 거기도 공부하시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리고 하나 또 걱정되시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전세가 지금 되게 입주가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실 건데 신축의 전세가를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전세 가격이 그 사연에 적어주셨잖아요. 그 정도에는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사실. 진짜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대규모 공급이 있을 때는 3, 40개 정도 쌓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단 대출이 9월까지죠. 7월 정도 되면 마음이 조급해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치킨 게임이 시작돼요. 가격을 막 내린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때가 이제 가격이 제일 낮다가 오히려 이제 그 9월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돈을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급한 사람이 사라지면서 조금씩 전세가 올라가요. 일단 첫 번째는 오히려 초반에 조금 싼 가격에 오히려 빨리 빼라. 6월 입주라고 하면은 한 2달 정도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신축보다 3,4천만 원 정도 싸거나 거기보다 더 안 좋은 지역들 있죠. 서구나 이런 신축의 가격들과 가격이 똑같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가격이. 그럼 저라면은 그 서구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신축보다는 주전역 근처에 있는 곳을 저는 선택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랑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지역도 있죠. 혹은 좀 더 좋은 지역, 이 세 개를 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군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억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가격 정도로 욕심 안 부리시면 오히려 더 빠르게 전세를 뺄 수 있는 상황 아닐까 싶고 한번 가셔가지고 많이 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책 같은 거랑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사실 하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분양을 21년에 받았잖아요. 21년 이후로 대구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 봤어요? 네. 본인 아파트는 어땠어요? 마피가 막 붙더라고요. 네, 대구 아파트 값이 2017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제가 보기엔 좀 덜 하거든요. 진짜.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여기서 진짜요?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이거 2억 모으려고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네, 근데 이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아무 생각 없이 분양을 넣었다 했잖아요. 청약을 넣었다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역사상 거의 최악의 하락장 2년 반을 그 건설하는 동안의 하락장을 그나마 2, 3년을 땡겨서 간 거예요. 엄청난 행운을 누린 거라는 거예요. 실이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투자를 10년을 하면 느끼는 건요. 누구나 행운과 불운이 있어요. 특정 3년 동안은 계속 행운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한 3년 동안은 또 계속 불운만 찾아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인생을 길게 놓고 보다 보면 행운과 불운이 절묘한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행운을 누렸죠? 그럼 언젠가 불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불운을 본인이 잘 액땜하고 메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면서요. 투자를 하러 갈까 아니면 아버지를 보러 갈까. 이게 살다 보니까 제가 뭐 오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시절엔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아니었네 싶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때 연애를 해요. 나는 얘 아니면 난 안 돼. 네가 세상 제일 소중해. 근데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근데 저한테 남아있는 건 뭐냐. 제 대학 때 학점이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대충 느낌 오세요?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고민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비교하고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투자 공부를 아버지 격주에 한번 뱉는다고 해서 진지하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지니님은 돈도 잘 모으고 착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안녕. 안녕. 네. 좋습니다.